어느 때보다 더 평온했던 저녁. 하지만 5살 현수는 1시간째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진료받을 수 없는 나라. 병원이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 지금 필요한 건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용입니다.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강행으로 의료 파행이 진행된 지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문 의료진 부족과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으로 병원이 있어도 진료나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동네 병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녀의 진료를 위해 새벽부터 병원을 찾아 줄을 서거나 대기표를 받아 진료를 받는 것인데요. 최근 5년간 600여 곳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면서 아이들이 적절한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현행 소아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아의료 그리고 소아돌봄, 영유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성인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혹은 축소 혹은 변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시작은 일본의 성육기본법이라는 영유아부터 소아, 아동, 청소년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법령을 제안하자. 그래서 그것이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하여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잘 양육시키는 데 방점을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와 돌봄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어가고 있고 저출산과 축소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극복해야 할 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아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료 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의료를 넘어 아동들의 생활 전반, 그래서 다음 세대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관련 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듣고 또 해법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라는 것이 민간 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병원들이 아니면 또 의원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좋은 수가를 적용받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진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아과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시는 사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나 아니면 조금 더 고도화된 필수 의료 내지는 분업화 전문화된 소아 의료 체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우리 축소 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 우리 지금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길러낼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아응급이나 바이탈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접근성의 격차 이런 여러 부분들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르웨이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WHO 전 사무총장인 그로 할렘 브룬틀라는 국가적 보건 정책이
왜 아동을 중심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은 한 나라의 진정한 자산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먼저 발제를 통해 소아의료 체계에 관한 국내법 제도 개정과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소아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성유기본법의 도입은 정책의 연속성, 그다음에 권리 기반 접근, 그다음에 부처 간 협력 강화, 그다음에 예방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가가 아이를 이제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키우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복지 등의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중심에서 체계가 개편되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체계 내에서 좀 좁혀서 보신다면 중증도와 위험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고요. 지역 내에서 역량을 집약화하고 또 중점화하는 부분들. 그러고 인해서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좀 제고하는 마련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자 전달 체계 때문에 훨씬 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라든지 법적으로 추진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법과 정책에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에 특화된 어떤 중증도에 따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 간의 의료 전달 체계, 그다음에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는 좀 영역별로 확장을 해서 보건, 복지, 교육 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눈높이는 높아졌고 고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 반면에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높은 법적 리스크나 또 소송이 빈번하게 돼서 부담이 되고, 낮은 수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출생률 감소, 또 힘든 전공의들이 또 교수가 되기 위한 또 전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이 되어 있지만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아동 건강 보호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또 중앙정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관련 기관이 협력이 돼야 되는 그런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런 법적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체계 연계가 필요한데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또 설사 또 소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자료가 있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전문 진료, 또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을 촉진하고 소아 청소년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신규 전문의들이 나올 수 있게 제도를 뒷받침해야 되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법령은 여럿 존재합니다. 하지만 출생에서부터 성인까지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고 부처 간 협력도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흩어져 있는 법 체계를 하나로 묶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아동건강기본법을 마련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아 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접근해야 되고, 소아 청소년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선 첫 번째 없다. 두 번째로는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다. 세 번째로는 분절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제도가 각각 따로따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섬세하게 어린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린이를 따로 법제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좀 더 유연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법 위에 법을 또 세워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분절적인 이 문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나 혹은 정책이 나가는 그 단계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어린이를 키워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큰 측면에서 전체적인 유기적인 사실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건강 체계의 개별 법들이 매우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가칭 소아 청소년 건강 기본법 초안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 연령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의 아동은 각 개별 법마다 연령 기준이 매우 다르게 되어 있고, 기본법 초안에서는 어린이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목별로 봤을 적에 소아 청소년 의료가 너무 위축되고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복지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큰 틀에서의 기본법이어야 할지라는 고민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성유기본법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주산기 건강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린이 정신건강까지 잘 담아내고 있지만, 현실 의료체계는 어린이 건강 문제의, 질병 문제의 중증도나 위급성에 따라서 지금 결국 공급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의 각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린이 건강 문제의 위중도나 긴급성에 따라서 제공의 책임과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 현장 상황을 보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중에서도 소아 분야는 특히 심각해 보입니다. 외과, 정형외과, 마취, 통증의학과 할 거 없이 소아만 붙으면 다 망한다. 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남은 건 소송뿐이다. 소아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의료진들로부터 들은 말들이고요. 낮은 수가, 소송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인력난을 겪어온 소청과가 의료 대란으로 인력 유출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흩어져 있는 법을 한데 모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료 체계를 새롭게 그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의료만이 아니고 복지, 교육, 돌봄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소아 중증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아이들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사 결과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전공의 지원율도 낮아지는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소송과 분쟁 위험이 많은 반면 낮은 의료수가로 미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아의 전반적인 의료 영역에 있어서의 수가도 개선을 하고 중증응급도 개선을 하고 진료협력 체계도 만들고 하면서 23년 이후부터 보면 연 3,500억 정도의 규모가 들 수 있도록 수가를 좀 개선을 했고,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워낙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고 고난이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1000%, 많게는 1000%까지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아 의료를 현재의 상태에서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아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는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과업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냥 아픈 아이들만 치료해 주는 것, 이게 소아과 의사가 하는 일이 전부이고, 사실 소아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그런 소아과 의사들은 그냥 아픈 아이들 치료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일을 하지만, 선진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육아 상담, 육아 코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ADHD나 틱이나 아니면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보고 그 아이를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인계해 주는 것까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DHD 약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처방을 하면 삭감해버리고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2010년에 장중첩증 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고 2016년에는 중증 외산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2023년에는 소아 후두염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던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의 본질보다는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갈등이 더 부각되기도 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단순히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포괄하는 법 제정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 또 이 순간에도 번아웃과 소송 리스크로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들이 논의되고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단순히 치료만이 아닌 성장에서부터 발달,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진료 과목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아의료에 관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한 마무리 의견 들어보시죠. 국가의 기능이라 함은 그 어디서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취약한,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망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와 돌봄 그리고 안전까지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인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의료 개혁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필수 의료인 소아 의료 체계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 마련으로 아이들이 의료 공백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